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15일 오후 5시를 넘었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열렸을 때 무슨 합의가 나올 것이냐. 첫째, 합의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합의 없이 헤어지느냐. 합의가 나온다면은 어떤 그림이 될까. 양쪽이 다 배수진을 쳤다. 김정은은 4월 20일 성명에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의로서 북한은 완벽한 핵 무장 국가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나서겠다. 그리고 핵 무장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하겠다. 군축에 나서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폐기할 수 없다는 핵 보유 선언을, 핵 보유국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상호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김정은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표변해서 김정은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났을 때 과연 무엇이 가능하겠느냐 하면은 합의가 나올 때를 상정한다면 이런 선언문이 나오겠죠.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러나 구체적 검증 관계는 앞으로 계속 실무자들끼리 협의해 가기로 했다. 그리고 기존 방침대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ICBM 개발은 안 한다. 추가 실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나오면은 다음은 이제 검증으로 넘어갑니다. 합의는 일단 모양새가 괜찮은 미사역으로 찬 그런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이 다 승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드디어 내가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핵 보유국이니까 바로 트럼프를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자신을 우상화할 수 있는 건수가 없었는데 트럼프를 대등하게 만남으로써 그 권위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트럼프 또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안전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다. 동맹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동맹국도 우리가 안전을 보장한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나중에 진행되면서 보자. 앞으로 미국, 북한, UN, IAEA가 국제적 틀을 만들면서 비핵화로 계속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것이 어느 쪽으로 하느냐 하면은 이제 검증과 폐기입니다. 순서가 신고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을 했다. 우라늄은 그동안에 몇 톤을 농축했다. 프루토늄은 얼마를 재처리했다. 핵폭탄은 몇 개가 있다. 그게 어디에 있다.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은 어디에 있다. 이런 걸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신고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들어가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하는데 IAEA 사찰 요원이 지금 300명인데 300명이 다 들어가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핵 보유국의 군인들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한이 과연 받아들이느냐? 그건 또 회담을 해봐야 알죠. 왜 군인들이 들어오느냐? 우리가 어디 패전국이냐? 이렇게 딱 받아치고 나오면 그 회담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또 일일이 한 100여 군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관련 비밀 건물 동수가, 그리고 숨겨놓은 데가 한 40군데쯤 된다고 그래요. 핵폭탄도 20개 된다는 사람도 있고 60개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확인하고 검증하고 폐기하는 것까지 다 하려면은 이것은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은 북한은 이제는 제재를 풀어야지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으로부터도. 그리고 일본과는 수교한다. 이렇게 되면 일단 주도권은 김정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검증이란 덫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게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중요한 테스트가 앞으로 5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켜서 폐쇄한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만 초청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자들만 현재는 초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을 초청한다는 것은 폭파하는 쇼를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바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북한의 핵 능력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검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시료를 뜨고 방사능을 재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북한이 그동안에 어떤 방식의 핵 개발을 했느냐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죠. 현장 검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문, 탄도 확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정보가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북한은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IAEA에 통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폐쇄하기 전에 조사할 거 다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자들만 달릉장 불러가지고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장을 흐트러 놓고 범행 현장을 은닉하고 증거를 은폐하겠다는 겁니다. 증거를 은폐하겠다. 그러니까 증거를 은폐하겠다는 것을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큰 진전인 것처럼 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우아한 조치라고 미사일 유기를 던지고 있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때 국제 전문가가 같이 가야 되고 사찰과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익명의 백악관 관리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국제 전문가들의 사찰과 완전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엔 산하에 있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는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장 해체 검증에 참여하라는 초청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도 나서가지고 전문가 사찰과 검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카나다의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폐기 현장에 현장 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초청돼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찰과 완전한 확인이 가능한 영구적 불가역적 폐쇄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 조치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북한이 이런 미국이나 유엔의 요구를 무시해버리고 전문가 없이 기자만 불러놓고 쇼하면서 터뜨린다면, 이건 2008년에 영변 시설에서 냉각탑 폭파하는 쇼를 한 다음에 그 1년 뒤에 핵실험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아마
북한의 진정성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미국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도 김정은의 페이스로 말려가지고 트럼프가 손해보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하나의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만나서 합의가 안 되면은 그 회담을 깨버리는 겁니다. 회담을 깬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회담을 깨는 게 오히려 국제 평화에 더 도움이 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38년 9월의 뮌헨 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히틀러한테 갖다 바치는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어야 돼요. 맺지 않았으면 2차 세계대전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지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체코슬로바키아를 그 좋은 나라 공화국이던 체코슬로바키아를 상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완전한 핵 폐기는 불가능하겠구나, 금정이란 덫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그 전 단계로서 이번에 풍계리 이 폭파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미국이 관철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은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